오늘 수업은 베냐민 공간관 지문 하나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지문 정리할 거고요. 좀 시간이 좀 남을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여기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뭐 문제가 있어요. 요거 좀 풀어볼 겁니다. 과제물은 이제 받아가게 될 거고요. 어딘지 알죠? 다 찾았을 겁니다. 좀 빨리 해볼게요. 이거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요 단어의 포인트, 요 지문의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핵심 키 정리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문이 그렇게 베베 꼬이고 문맥적 의미가 추론화되어 있지 않아. 아주 깔끔해. 그냥 뭐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요거를 이제 좀 추론화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지문 같은 경우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개체적 접근에 있어서 하나의 존재 또 하나의 존재가 더불어 형성될 경우 우리는 그 숫자를 하나라고 호칭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 뭔 개소리야. 근데 이 지문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게 화원고와 권성고의 차이죠. 화원고 애들은 다 고3 걸로만 봐서 힘듭니다. 수업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 건 다 2학년 걸로만 봐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조정식 선생님이 진짜 되게 비유를 잘 하시더라고. 그분이 영어를 가지고 이제 뭐 고1, 고2, 고3 영어 수준을 이야기할 때 고1 수준은 뭐 우리 오랜만에 민지, 권성고 여신 고1 수준은 민지는 예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고2 수준은 미적 기준에 있어서 민지의 등급은 매우 우수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3학년 수준에서 영어 지문은 아름다움이 죄라면 민지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외모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래.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온대요.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고3 수능이 딱 국어가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선생님 아까도 그 말씀 드렸죠. 2학년 수능 모의와 3학년 모의가 좀 어나더 레벨로 다른 이유가 정보의 맥락을 전달하는 스타일이 달라. 알고는 계시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보통 한 2달 정도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국어는 연습하면 돼요. 수학은 누가 잘해? 똑똑한 놈이 잘합니다. 탐구 암기는 누가 잘해? 약간 맹한 놈이 잘해요. 많이 하는 놈이 잘합니다. 국어는 누가 잘해? 그냥 야매를 가지고 어떻게 읽을까를 고민하는 애가 잘해요. 똑똑한 애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요즘은 이제 그런 어려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에 대한 개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이런 단어를 항상 조심하시고요. 다시 말하면은 근대 이전에는 출퇴근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양면선지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선생님이 2학기 비문학 강의를 하면서 사이사이 살짝살짝 수능의 기본 베이스를 잡아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 출제자들은 이후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이전의 정보를 양면화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봐. 왜? 그게 사고력이기 때문에. 자, 요 문장을 가지고 선택지를 낼 때 그대로 내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정보 판독 능력, 지식적 암기 능력 쪽으로 가는 건데 수능국어나 모의국어 같은 경우는 사고력을 물어봐.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면 생각해봐. 근대 이전에는 어떻겠니? 라고. 그렇게 나오는 게 모의고사라는 거야. 그럼 그걸 양면선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근대 이전에는 출퇴근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라는 건 알겠죠? 그럼 여기서 원리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형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선생님도 강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형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저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 거야. 표현을 좀 다른 느낌으로 단어를 좀 다른 식으로 써보고 싶어요. 이걸 재진술이라고 할 거거든. 어떻게 쓰면 될까? 이렇게 쓰면 돼.
근대 이전에는 출근과 퇴근이 분리되어 있었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죠. 출근이라는 개념과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그 개념의 형성이라는 말을 뭐로 바꿔버리는 거야? 분리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그게 수능 모의고사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 문장이나 똑같은데 학생들은 자꾸 비문학을 암기화시켜서 공부하니까 그나마 요렇게 쓰면 접근하는데 요렇게 쓰면 접근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께서 너희들 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해봐. 노란색 문장 사용할 것 같아? 주황색 문장 사용할 것 같아? 주황색 문장 사용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자꾸 노란색 수준으로만 하니까 요점 정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지문 내용을 내가 수도 없이 읽어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와?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분리되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그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던 그 시대는 어느 시대였어? 근대. 이전의 시대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해준 거야? 앞전자예요. 전근대 사회. 여기서 말하는 전근대 사회가 뭐가 돼? 근대 이전이 되는 거야. 됐지? 19세기 이후의 도시적 삶에서는 그럼 자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네모를 쳐볼 거야. 재원아, 요거 강의 끝나고 옆으로 한 칸만 옮겨줄 수 있어? 백동준이가 오랜만에 뒤에 앉더만 졸기 시작을 했어. 야,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은 잠이 안 오냐?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19세기 이후는 그러면은 여기 달리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언제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근대, 이후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죠? 도시적 삶에서는 근대 시대를 우리가 도시적 삶이라는 단어로 연결시키는 거 쉽겠죠.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과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뭐 되었다? 분리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출퇴근에 대한 관념이 뭐 되었다? 형성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사적 공간,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며 이 둘의 관계는 내부와 외부, 실내와 거리의 관계에 대응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 키만 정리를 잘하면 된다 그랬죠? 키워드를 좀 정리해 볼까요? 근대 이전이라고 할게요. 전근대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해볼까요? 근대 이후라고 해봅시다. 자, 근대 이전에는 공간 개념이 분리되었다, 분리되지 않았다? 분리되지 않았다. 근대 이후에는 공간 개념이 어떻게 되었다? 분리되었다. 요 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분리되었다, 분리되지 않았다는 말을 어떤 단어? 분리라는 말 대신에 경계라는 단어로 바꿔도 되는 거야. 얘는 경계가 없었다. 뭐 뚜렷하지 않았다. 조금은 있었겠죠. 얘는 경계가 뚜렷했다. 그러니까 분리라는 단어와 경계라는 단어가 같은 맥락을 형성하고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게 비문학이야. 그러면 이쪽은 뭐 적을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간 개념 분리가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었느냐?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하면은 사적 공간과 무슨 공간으로? 공적 공간으로. 그 다음을 보시면은 사적 공간은 무엇을 위한 공간이야? 주거를 위한 공간이고, 공적 공간은 무엇을 위한 공간이고, 노동을 위한 공간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문장 출퇴근으로 접근을 했죠. 이거 대답 못하면 등신인 거야. 여기가 출근이야, 퇴근이야?
퇴근이지. 이거를 시험 문제 틀린다. 미친놈이야. 사람이길 포기한 거야. 여기는 출근.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학원에 뭐 하러 온 거야? 여러분들은 학원에 노동하러 온 거예요. 꼭 벽돌을 날라야만 노동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학원 오셔서 뭐 해요? 먹고. 선생님 코코아 없어요? 이러다가 수업 시간에 자고, 쉬는 시간에 놀고, 그러다가 가끔씩 화장실 가서 싸고. 이 새끼들이 학원을 주거 공간을 만들어. 이씨. 그럼 내가 이씨 뭐가 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사적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며 이 둘의 관계는 내부, 외부, 실내, 거리. 통밥 때리면 돼요. 내부, 외부. 자, 어디가 내부일 것 같아? 그렇죠. 여기가. 집 바깥으로 나가서 일한다 이런 느낌이야.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가 실내, 여기가 거리. 이게 대응된다는 거지. 됐죠? 키워드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게오르크 짐벨은 이제 학자가 나왔어요. 이론 제시 후 학자가 나왔을 때는 요건 이제 수능식으로 하나만 가르쳐 드릴까? 이건 필기하지 마. 앞에 뭐 나왔었니? 좀 더 올려야 되나? 뭐 이렇게 길어 이씨. 에휴, 앞에 이 무슨 이론 개념 나왔죠? 뭐 이론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떤 개념이 나왔죠. 이걸 보통 이제 유도 정보, 사전 정보라고 하죠. 그리고 누가 나왔어? 학자가 나왔지. 그럼 저 학자는 무엇을 활용하겠니? 딱 봐도 이전이 중요해, 이후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누구의? 저 아저씨의 사상이 나오는 거야. 됐지? 봅시다. 대표적인 사적 공간은 실내, 다 앞에서 적었고요. 도시적 삶에 관련 지어 분석하였다. 얘를 어디로 연결시켰대? 도시적 삶과 관련 지어 분석하였대. 짐벨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외적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 신경 과민에 빠지게 된다. 자, 우리 강현이가 있어. 강현이 집이 있어. 이건 개인의 공간이고 여가의 공간이야. 강현이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로 온 거야? 여긴 사적 공간이죠. 공적 공간이죠. 여긴 노동의 공간이고 경제활동의 공간이야. 강현아, 이 다음에 우리 경제활동 뭐 할까? 아니, 직장적 개념으로 알바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 알바를 해도 돼. 그래, 아무거나. 직장 뭐 할까? 진짜로? 관심이 있어? 그럼 내가 잘 보이려고. 그럼 편의점 알바 할까? 그렇지 뭐. 누가 이제 손님으로 와? 이정우가 손님으로 와. 모르는 사이야? 왔어. 근데 내가 뭐야? 진상이야. 담배 한 갑 딱 사고 몰래 물고기를 내. 바꿔줘.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개빡쳐. 그래서 좀 이따가 또 손님이 와. 자, 누가 와? 서진이가 와. 서진이가 와서 강희한테 뭐라 그래? 소주 하나 주세요. 술을 마시면서 갑자기 펑펑 울어. 오늘 남친한테 까였어요. 막 이러고. 갑자기 또 누가 와? 어떤 아저씨가 와. 갑자기 고개를 좌우로 늘려서 그래. 그 개엄이 말이야.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아우, 개 받아. 스트레스 받는 게 외적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 뭐에 빠져?
왜 얘기야? 나는 학원에서 너희들이랑 수업하면 집에 가면 오늘 아이들과 되게 즐겁게 보냈어 이러고 집에 갈 것 같니? 입에서 딱 엘리베이터 딱 버튼 누르면서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야? 씨발. 집에 갈 때 딱 엘리베이터 타면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아휴, 오늘도 버텼다. 이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 외적 자극과 신경감에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뭐다? 내면으로의 침잠이다. 침잠이 뭐야? 침잠, 가라앉다. 그러니까 외적 자극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쑥 들어가는 거래. 이게 약간 인간은 그런 생각 해봤니? 왜 인간의 역사는 동굴에서 시작됐을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나를 뭐해? 보호해 주는데 두 번째 기능이 뭐야? 구석으로 들어가려는 심리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문과생들, 이과생들도 나중에 대학 가시면 그 교양 과목에 이제 심리학과 같은 거 있거든.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카페가 있고요.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큰 기둥이 있고 기둥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자리 있는 거 있잖아. 딱 있어. 여기 이제 출입문이야. 딱 들어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앉을게? 실험을 해요. 대부분 다 어디에 앉아? 여기 앉습니다. 구석으로 갑니다. 또는 어디에 앉아? 기둥 뒤에부터 차요. 숨는 거죠. 이제 그 대문자 극이인 애들이 있어. 걔들 여기 앉아. 걔가 들어온 사람들 가봐. 우리 같은 소심한 사람들은 나 대문자 이자 손. 이 새끼가 대문자 이다 손 들라니까 화장실 안 돼 이 새끼야. 몰라. 자, 외부와 차단된 신뢰는 빨리 갔다 와. 먹고 자고 싸고에 도전하는구나. 외부와 차단된 신뢰는 내면을 뭐한다? 지키기에 유리한 공간이라는 뜻이다. 또한 진벨은 개인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신뢰에 부여하였다. 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뭐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그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나라는 모습이 있는데 집에 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그죠? 개성을 표현하는 거라고. 지금 그 지지배가 나이가 몇 살이 24인가? 졸업했나 그래? 화원고에 이소민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진짜 얌전해. 휘름이나 하은이 느낌이야. 진짜 얌전해. 근데 얘가 고3 때 선생님 저 다음 주에 하루만 결석해도 진짜로 진짜 성실한 애야. 얘가 숙명여대를 간다 그랬거든. 진짜 말수도 없고 성실한 애야. 근데 다음 주에 학원을 못 나올 것 같아서 무슨 일 있어? 그러면은 대회를 나가요. 그래. 무슨 대회를 나가? 너 예체능이니? 아니요. 무슨 대회 나가는데? 그랬더니 댄스 대회요. 그러더라고. 내가 걔를 2년 가르쳤거든? 걔 목소리도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진짜 얌전한 애야. 댄스 대회요. 그러더라고. 네가? 알고 보니까 부끄러우니까 얘가 수원에서 활동 안 하고 서울에 있는 무슨 크루? 거기에서 무슨 활동을 해가지고 무슨 대회를 나간 거야. 그래서 입상도 했어요. 근데 수원에 오면은 조용.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바깥에 나가서는 자신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집 안에서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살 수 있잖아.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 니네들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졸라 땡땡거리잖아. 학원에 선생님한테는 그만큼은 못하지. 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보는 눈이 있으니. 나쁜 것들.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신뢰에 부여하였다. 19세기에는 신뢰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양식, 뭐 비잔틴 양식, 바로크 양식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때 우리 강현이가
바깥에서 이제 스트레스, 편의점 알바 스트레스 겁나 받다가 어디로 간 거야? 실내라는 공간으로 간 거야. 그 여기에서는 어떤 공간이야? 내면을 좀 보호하고 뭐 이런 공간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그죠? 근데 이제 강현이가 책상이나 뭐 가구나 침대나 뭐 테이블이나 뭐 여러 가지 테이블 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장식품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빈틈없이 방을 꽉 채우는 문화였대. 그 시대 때는. 근데 뭐 테이블은 비잔틴 양식이고 뭐 침대는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뭐 촛대는 뭐 중세 시대 뭐 누가 썼던 무슨 스타일의 촛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채웠대. 취향에 따라가 무슨 뜻이야? 이거겠죠. 그죠? 취향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진벨은 이거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간단하게 읽어볼까? 바깥에 나가서 노란색 스트레스 이빠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온다? 실내. 근데 그 실내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신에게 충실하게 되겠죠.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해내겠지.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고? 개성이라고 하고. 그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였고? 다양한 양식의 가구나 공예품으로 꽉 채웠고. 이해됐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형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양한 양식을 채운다 그랬죠. 비잔틴 양식, 무슨 바로크 양식 이런 거야. 근데 그것은 뭐야? 보편적인 형태야. 요거 문장 조심해. 하나의 양식으로 다 채웠다? 아니다. 다양한 양식으로 채웠다. 그래서 여기는 뭐 비잔틴 양식으로 세우고, 여기는 바로크 양식으로 세우고, 여기는 뭐 르네상스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얘는 뭐 근대 사회적인 뭘로 채운 거야. 다양한 양식으로 채웠어. 근데 그 양식이라는 것은 무슨 표현 형태야? 보편적인 표현 형태야. 다양한 양식으로 채운 거지 보편적인 형태로 채웠다는 뜻이 아니야. 알겠지? 공예품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준대요. 실내에 대한 진벨의 설명은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몰개성. 노란색 박스네요. 아까 우리 강연이 편의점 알바하면서 진상들 만나가지고 외부 자극의 과잉과 뭐가 있었어? 신경 과민 스트레스가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연이가 어떻다는 거야? 불안하고 바깥에 나가서 내 맘대로 못 살잖아.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오면? 사적 공간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라색 박스, 노란색 박스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개인의 무엇이다? 욕망이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스트레스 이빠이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다? 해소하는 거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요점 정리하실 때 어떻게 요점 정리하실 거냐면 이렇게 적어서 요점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해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가 아까 무슨 색 박스 친 거? 노란색 박스 친 거. 뭐 과잉, 뭐 신경쇠약, 불안, 몰개성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오면? 실내로 들어오면 이제 보라색 박스 친 거. 뭐 다양한 양식, 개성 표현, 막 욕망, 해소의 욕망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핵심 키만 잘 나눠주시면 된다. 그럼 지문이 상당히 쉽다. 요거는 선생님이 그 로켓처럼 좀 꼼꼼하게 안 적은 이유가 요 정도는 자기가 하셔야 공부가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단어 정리 정도는. 그 선생님이 요거 연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 고3 올라가서 수능 준비가 돼. 선생님 올해 고3 애들한테 이거를 좀 훈련을 못 시켰어. 근데 올해죠. 올해 1월부터 그냥 바로 내가 비문학을 들어가다가
들어가다 보니 좀 아쉬운 게 이런 거더라고. 자기가 요점 정리하는 거 해보셔야 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치 현우야? 졸지 말고. 준영아, 도쿄돔에 야구 보러 갈 때 얘도 좀 데리고 가. 가서 돔에 매달아 버려. 신뢰가 개인의 뭐가 돼? 은신처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일상의 신미화, 그냥 나의 아름다움, 게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는 거야. 아까 다양한 양식으로 신뢰를 꾸민다 그랬죠. 그죠? 일상의 신미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점에 따라 외부로부터 뭐하고? 보호하고. 자유로운 개성 표현은 앞에서 했으니까 안 할게요. 그래서 그때 실내 건축가들도 이 보라색 박스가 가능한 구조로 실내를 만들었어. 건축 디자인을 했어. 됐지? 발터 베냐민은 실내 장식에, 자 봐봐. 아까 진벨 아저씨가 나오고 이번에 누가 나왔어? 베냐민이라는 학자가 나왔죠. 그럼 학자가 몇 명 나온 거야? 2명 나온 거야. A라는 학자의 상황을 이 지문이 어떻게 된 거야? 시대적인 상황을 제시한 거고, 거기에 대한 A라는 학자의 견해가 나왔지. 그리고 나서 베냐민이라는 B라는 학자가 나왔어. 수능 읽을 때 똑같이 읽으면 돼. 그럼 학자가 몇 명 나왔니? 2명 나왔죠. 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예전에 말씀드렸지. 뭐 할 거야 얘는? A편에서 A를 더 뭐 하든가 발전시키든가, 아니면 A를 뭐 하든가 반박 비판하든가. 그런데 지문 구조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는 못 건드리니? 얘는 못 건드려. 이게 전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나와 있었던 상황, 이 지문 전체의 베이스는 뭐야? 신뢰와 신뢰를 구분하는 게 근대사회의 특징이었다지. 됐니?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볼까? 발터 베냐민은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실내 장식에 집착한 19세기의 주거문화, 이게 몇 문단에 있었던 내용이야? 이게 2문단 내용이었잖아. 보라색 박스. 다양한 양식으로 가득 채워서 개성을 표현하고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시대의 문화. 그죠? 주거 중독증으로 표현했어. 중독이라는 단어는 딱히 좋은 느낌은 없어. 그러니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거 중독증으로 본 거야. 이는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개인적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에 대한, 요 문장을 다시 말 이꼴. 도시는 개성의 표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문단에서 요 단어가 3글자로 표현되어 있어. 몰개성이라고 적혀 있어. 그럼 우리가 맥락상 하나의 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 진벨이나 베냐민 둘 다 19세기 도시는 개성이다, 몰개성이다? 몰개성이다. 그죠? 그 얘는 누구와의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되는 선지를 고민하면서 공부하셔야 돼.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니? 진벨에다가 기억해놓고 베냐민에다가 니은한 다음에 선택지 뭐가 나와?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런 식의 선지들. 그때 뭐가 나올 수가 있어? 기억과 니은 모두 19세기 근대사회를 뭐라고 봤다? 몰개성의 시대라고 봤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비문학이라는 거야. 암기 잘한다고 비문학 잘 보는 거 아닙니다. 지문을 이해하시면서 정보를 그려나가셔야 돼. 그래서 직접 요점 정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 근데 괜찮아.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많이 할 거야. 큰일 났어 이제. 보상심리에서 일종의 뭐다?
보상시입니다. 베냐민은 신뢰가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잃어가면서 점차 더 어떻게 됐다? 인위적 공간이 되었대. 봐봐. 세계와의 연관성을 뭐 했대? 잃어가면서. 이거를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봐. 진벨의 내용으로부터 좀 넘어온 느낌이 된 거거든. 잘 봐봐. 아까 진벨이 뭐라 그랬어? 우리 강연이 편의점에 스트레스 이빠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니? 상처 많이 받았지? 그래서 어디로 들어왔어? 실내라는 우리 강연이만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강연이가 뭐 했어? 다양한 양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주면서 자신의 자신을 내면을 뭐하고? 보호하고 개성, 안정감 이런 걸 느낀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외부 또는 도시적 공간과 실내, 내부적 공간은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점점점 어떻게 되겠니? 끊어져 나가겠지. 그지? 이게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학원에서 하은아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미안해. 스트레스 줘서. 스트레스 당연히 받죠. 힘들죠.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뭐 해야 돼, 하은아? 좀 쉬어야지. 그지? 쉬다가 영어로 뭐야? 맞잖아. 읽어봐. 쉬어야지. 근데 하은아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여기 가고 싶어지겠니? 솔직히? 싫지.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맨날 무슨 미친놈 나와가지고 잔소리나 존나 했었고 맨날 입만 열면 공부해라 아유 저 미친 새끼는 씨발 지는 잘했나 이러고 있어. 근데 집에 가면은 그냥 편해. 핸드폰도 하고 좀 쉬고 자기 막 춤추고 싶으면 거울 앞에서 그냥 춤도 추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좋잖아. 그럼 그 다음날 여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점점점 얘가 이 외부 세계와의 이 연결, 우리의 삶은 그런데 어떻게 돼?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 근데 점점점 가기 싫어지니까 이 둘의 연관성이 끊어지겠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면은 엄마 혼자 공부해 볼게 이렇게 된다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는 점점점 연관성을 잃어가면서 이 공간을 아까 여러 가지로 꾸미다 보니까 이제 인위적 공간이 되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곳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실내를 말하는 거겠죠. 공적 공간으로부터의 뭐가 되는 거야? 도피가 되는 거야. 바깥에 나가서 너무 사회생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그 뭐라 그러지?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나 일본어로. 이해됐니? 그는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프를 딴 가구와 공예품들의 조합, 이건 저 앞에서도 있었고요.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19세기. 예를 들면서 이러한 신뢰는 거주자를 어디에 빠지게 한다? 도피에 대한 욕망을 부추길 뿐이다. 약간 은둔형 외톨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 은둔형 외톨이들이 보통 바깥에서 뭐 많이 받으면 그래. 상처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그 스트레스를 좀 풀어나가는 방법도 삶의 지혜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원 다니는 거야. 누가 좋아하겠니? 그잖아. 여기 학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어딨어. 약간의 강제성과 약간의 무의미함, 약간의 의무, 책임감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걸려서 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좀 자기를 릴렉스 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 일주일에 하루씩 쉬어라.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그 다음 날은 갑자기 새로운 힘이 생기니? 안 생기잖아. 그래서 조금 짜잔하게 간단히 옛날에 우리 이웃 중에 영도고 다니던 애가 있었는데 걔 이제 그 연세대인가? 교육학과 가는데 걔 공부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엄청 받죠. 스트레스 받는 얘는 가끔씩 뭐하게?
레고를 합니다. 뭐 큰 거 레고를 팍 부시고 2시간이고 3시간 레고를 조립한대.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라이 쌍또라이 아주. 나 레고 못 맞추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맞추다가 에이 씨발 잃어버리거든. 서진이 스트레스 뭘로 풀까? 그래서 아까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강연히 일하는 편의점 가서 그랬구나. 권성구에 김지훈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야구하더라고 친구들이랑. 가끔씩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하은이는 뭐 있어? 제일 간단하고 제일 좋고 제일 효과적인 게 뭐게 사실은? 게임 미친 새끼야. 사회 악이다 게임은. 페이커한테 미안하지만 제 공부하는 애들에게 게임은 안 돼요. 뭘까? 자는 거야. 자는 거. 그게 제일 좋아.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면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우리는 잠만 자서 문제야. 몇 시간 잤어? 14시간. 그럼 병이야, 병. 그 몸에 하자 있는 거야, 그거. 신뢰에 대한 베냐민의 비판적 고찰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차이가 있죠. 아까 진벨은 신뢰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신뢰의 요소들을 긍정적 평가했니, 부정적 평가했니? 그렇지. 지문에 나왔었죠. 얘는 긍정, 그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쉬면 좋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야민이 아저씨는 신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니까 차이가 있는 거야. 시험 문제 저선지를 조심해야겠죠? 됐죠? 그러니까는 봐봐. 지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뢰라는 공간은 주거의 공간이고 내면 침잠의 공간이고 다양한 양식을 통하여 개성을 표현하며 뭐 안정감을 느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딱 끊었을 때 이건 누구의 평가고 얘는 진멜인지 이 아저씨의 평가고 베냐민은 요걸 조심해야 돼. 신뢰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얘는 팩트야. 그렇게 했었다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진멜은 뭘로 했고 긍정적으로 했고 얘를 도피적 성향으로 봤어. 누가? 베냐민은 도피적 성향으로 봐서 긍정으로 본 거고 부정으로 본 거고 부정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신뢰는 주거고 내면이고 뭐 내면으로 침잠하고 다양한 양식으로 꾸미고 개성을 주는 것까지는 뭐라고? 그대로 놓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놓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베냐민은 도피라는 부정적인 접근을 했다면 진멜은 안정감이라는 긍정적인 접근을 한 거라고. 됐니?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잘 만들어서 요 디자인으로 요점 정리를 하셔야 돼. 지문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라? 신뢰의 특성 정보를 정리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진멜과 베냐민의 키워드를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벽을 세워야 돼. 그래서 모양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신뢰라는 공통키 적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진멜이 한 거 적으시고 누가 한 거 적으시고 베냐민이 한 거 적으시고 얘는 무슨 주거 중독증이다 도피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요 모양대로 정리를 하셔야 지문이 깔끔해집니다. 그 다음에 더 읽어볼게요. 사적 공간과 군적 공간이 어쩌고저쩌고로 이어지는데 이때 베냐민이 주목한 것은 파리의 무엇이다? 파사주이다. 파사주는 몇 채의 건물이 있는 통로 형태의 상가로 베냐민에 따르면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일종의 유행했었던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다. 파사주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다 보셨을 거예요. 영동시장 가봤니?
화성 쪽에, 저기 행궁 쪽에 그 영동시장인가? 시장 있지, 그지? 시장 입구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뭐 간판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시장 내부를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 가운데 통로 있고, 여기에 뭐 이제 그 상가들이 다 이제 물건을 팔지, 그지? 그때 천장 봐봐봐. 천장이 뻥 뚫려 있어, 막혀 있어. 통로처럼 막혀 있어요. 그게 파사주라는 거야. 그 구조를. 알겠지? 천장이 뭐에 있다고? 막혀 있어요. 그 구조를 파사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천장은 막혀 있고 여기 상가들이 다 있는 거야.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그럼 여기 딱 걸어 들어가면 우리는 일단은 입구 개념이 있다 보니까 실내야 실외야? 실내로 들어가는 기분이지.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통로가 있어. 우리는 실내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통로라는 것은 이동수단이라는 것은 실내가 되는 건데, 얘들은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니까 또 실외가 되는 거고. 그래서 파사주는 실내와 실외가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야. 됐니? 상품을 향한 욕망을 재생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나가면서 물건 보잖아. 마음에 들면 뭐하고? 사고. 일본에 여행 가면 이번에 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가 이제 파사주로 파사주 건물이 되어 있대. 그래서 가온이한테 가온아 이런 건물을 파사주 형태라 그래. 그랬더니 뭐? 그러더라고. 아니야. 여기 탕후루를 팔더라고. 미르가 이제 탕후루를 좋아하는데 탕후루 인기가 식었잖아. 패스. 딱 가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동그란 거? 탕후루 말고 타코야끼. 타코야끼 팔더라고.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지. 탁 지나가니까 여기 이제 말차 아이스크림을 팔아. 우리 가온이가 또 변태마냥 말차를 좋아하거든. 난 떨버섯을 못 먹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지. 딱 지나가니까 무슨 전통 과자 같은 걸 팔아. 모르겠어. 맛 좆도 없어. 우리나라가 짱이야 진짜. 샀을까 안 샀을까? 사봐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얼마 썼을까? 10만 원을 썼어. 딱히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 자 봅시다. 서로 마주보는 상점들이 늘어선 구조. 이제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지? 마주보는 상점들이 늘어선 구조는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소비를 부추겼다. 그 영동시장 같은 데 가면 엄마들이 지나가면서 물건 다 보면서 지나가잖아. 안 사도 되는 걸 뭐 하게 돼? 사게 돼. 그잖아. 또한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 사이 공간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도 요것 때문에 설명드렸죠. 거리 이게 실내라 그래야 돼? 실외라 그래야 돼? 이게 좀 애매한 거라고. 그 중간쯤 어디라고.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뭐 된다? 혼동된다. 분명히 우리는 어딘가로 들어갔다? 그죠? 그 지붕도 있다? 그지? 그런데 이거는 통로고 실내는 사실 여기가 실내인 것 같고 나는 바깥에 서 있는 기분이 들잖아. 그죠?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도 않은 중간 영역이다. 그러니까는 실내와 실외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 좀 무너지는 느낌의 건축 양식이다. 이해됐지? 그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뭐만 정리해 주면 돼? 아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나서 그냥 베냐민의 파사주에 대한 키워드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니? 지금 어떤 키워드 정리하는지는 다 체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적고 자기가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요게 이제 몇 글 19세기 근대 이후였죠. 낡은 개념을 대시한, 근데 이제 근대가 지나고 시대가 바뀌니까 19세기 때 등장했던 사적 공적 공간의 분리의 개념도 또 낡은 세대의
문화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길 바라는 거지. 베냐민은 신건축과의 새로운 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조명하였다. 얘는 파사주 겁나 좋아하네. 1920년대에 등장한 신건축이라는 어떤 개념이 등장했나 봐요. 산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야 돼. 요 문장 별표야. 문장 이해 주의. 산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학, 아름다울 미자야. 건축을 어떻게 지으려는 거야? 건축물을 아름답고 예쁘게 짓는 거야. 미학화 경향이 지속되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묶을게. A라고 해보자. A에 대한 무엇이다? 반론의 성격을 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은 산업기술이 발전한 거야. 그러면은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봐. 산업기술이 발전한 상태에서 여전히 건축의 미학화가 지속되고 있대. 근데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봐. 건축을 예쁘게 지을 필요가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도 예쁘게 지으려는 상황이라는 뜻이 된 거지. 그러니까는 원래는 뭐가? 아름다움보다는 실용적 측면이 필요한데, 그러나 건축의 미학화가 뭐 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다. 아, 이럴 필요 없는데 왜 건물을 이게 예쁘게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 상황에 대한 무엇의 성격을 지닌다? 반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반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숨겨진 정보 하나 있죠. 신건축은 건축의 미학화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는 거야. 됐니? 이 맥락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 베냐민은 공간의 이분법을 뭐 하려는? 극복하려는, 여기서 말하는 공간의 이분법이 뭐가 돼?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 그것을 뭐 하려는? 극복하려는 사유, 생각. 그게 뭐야? 낡은 개념을 대신할,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냐민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딱 끊어 나누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근데 파사주는 그 구분이 애매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베냐민은 파사주를 좋아한 거라고. 간단해.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이게 섞여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어느 시대로 와서, 근데 이후로 와서 사적 공간과 뭐가? 공적 공간이 나뉜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진벨은 좋게 봤고 나쁘게 봤고, 좋게 봤고, 이제 그 사적 공간에 대해 좋게 봤고, 베냐민은 좋게 봤고 나쁘게 봤고, 나쁘게 봤어. 그러니까는 누가 들어와서 이제 베냐민이 들어와서 무엇을 활용하여? 이 구분이 되게 애매한 파사주를 활용하여 요거를 좀 애매하게 바꿔먹겠다 이 말 아니야. 그죠? 지문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하였다. 신건축에서는 철골을 재료로 사용한대. 신건축 흰색으로 벽면을 제거한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죠. 베냐민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경계선을 없애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가 마음에 들었던 거고, 파사주가 마음에 들었던 거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뭐야? 신건축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이 신건축은
철골을 재료로 하고 그 다음에 벽을 제거하여 어떻게 한대?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뭐 아주 없애지 못하겠죠. 완화한대.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는 거야. 베냐민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면 돼? 베냐민은 외부 내부 나누는 걸 싫어해. 그래서 뭐가 좋았고 파사주가 좋았고 또 뭐가 좋더라? 신건축이 좋더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또 빛이 투과하는 유리 사용, 이거 여러분들 되게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신건축 기법이. 어디를 가실 거냐면은요, 숙제입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서진아, 민지 데리고 아프다고 하고 있는 우리 며느리와 함께, 알겠지? 어디를 갈 거야 너희 셋이서? 신동 카페 거리를 가세요. 카페 거리에 딱 가면 카페들 많지.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아무 카페나 잘 찾아봐. 그 선생님이 그 어디 위치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 수변공원 옆에 여기 카페가 하나 있거든. 여기 무슨 봉투 같은 거 있고 위치 설명을 잘 못 하겠는데 이 카페는 날씨가 좀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 이제 폴딩 도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리문 3단으로 또 접히는 문 그걸 열어놔요. 쭉 열어놔. 그러면은 여기가 실내인데 문이 있었는데 문을 뭐 해버려? 열어버렸지. 그럼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도 테이블이 있지. 그 여기는 실내야 실외야? 애매하잖아. 요 사진 찍어와. 카페 값은 내가 보내줄게. 사진 찍어와. 그 문을 다 뭐로 만들어? 유리로 만들어. 그 문을 딱 닫더라도 바람이 좀 추우면 어떡해? 사장님, 예, 추워서 근데 여기 좀 닫아주실래요? 그러면 어떡해? 네 하고 닫아드리겠지. 닫아주시겠죠. 그래도 이게 유리다 보니까 그 밖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실내와 실외를 허무는 거야. 그죠? 내부와 외부에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야? 통합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멘트 벽을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 안 세웠겠지. 하지만 건물의 하중은 버텨야 되니까 가만히 봐봐. 뭐는 있게 사이사이? 철골 기둥은 있어요. 이거잖아. 됐지? 그 다음에 뭘 사용해? 유리를 사용해 가지고 외부와 내부의 통합.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비해 여기 별표 들어갈 거야. 이에 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파사주와 신건축이 완벽하게 동일선상에서 정보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이 밑에 대충 적었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신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별표 치라고요? 이에 비해. 파사주는 자 새로운 재료를 사용. 얘는 뭐야? 이거야. 그 뭐가 돼? 공통이 돼. 유리 사용. 뭐야? 공통이야. 조심해.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과거의 건축 양식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기 별표. 봐봐. 칠판 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죠.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지. 그러면 건축이 어떻게 가야 돼? 실용적 측면이 필요한데 자꾸 이 새끼들이 건축을 뭘로 짓는데? 예쁘게 짓는데 마음에 든대 안 든대. 그래서 여기에서 짠 하고 누가 등장한 거야? 신건축이 등장한 거야. 알겠니? 그 신건축이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이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신건축은 이게 된 거야. 그죠?
그런데 파사주는 이 부분까지는 공통점이라고.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 사용했어. 이거는 뭐랑 공통점이라고? 신건축이랑 공통점이야. 오, 좋아. 그러면은 파사주도 이 새로운 재료 양식을 사용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이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는 거. 이게 이 꼴 무슨 뜻이야? 외부, 내부를 뭐 해줘야 돼? 통합한다든가 병합한다든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신건축은 그거 했어. 어떻게? 철골을 재료로 쓰고 벽을 제거하고 유리를 만들어서 했다고. 근데 파사주도 그 재료는 썼어, 안 썼어? 썼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제 외부 내부 통합까지 가야 되는데 바트! 이 새끼는 외부 내부까지는 못 가고 과거의 건축 양식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 과거의 건축 양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어. 절충적으로 혼합되었다는 말이나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 완전 벗어나야 되는데 완전 못 벗어난 거야.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실용적 측면 이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됐니? 그래서 부합하지 못했다. 이처럼 베냐민은 자 그럼 요 문장 여기서 말하는 파사주의 한계가 뭐가 돼? 여기가 되는 거겠죠? 그치? 하지만 파사주가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좀 섞은 건 맞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됐지? 까지 해서 지문 내용 마치고 이거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거꾸로 2장 넘기시면 문제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 텐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순 일치기 때문에 야, 저 새끼 아직 선생님 수업하는데 자빠져.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실 거야. 자, 잠깐 쉬었다 할게.